잘 못 읽어. 이게 커버처럼 나와. 문학과 평균도 좀 원서 안돼 있다처럼 다시 원래부터 적어놓고 그때 집에 내고 그랬어. 뭔데 이게? 그냥 잉크 아니야? 아 인도. 이거 살값 커버? 이제 못 사너. 근데 이거 이쁘다. 이거 사 이거. 그래 나 이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one. Thank you. 좀 비싸긴 하다. 안에가 예쁘네. 그런데 시집이네.
영동에는 지금 적어들은 모두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영국 증거하는데 그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만 보고 이렇게 뭐 아빠는 모르겠는데 힘들다면 나갔다가 다시 보게. 지난해 정부 예산이 터졌습니다. 어제 도서전에서 사온 책들이랑 이것저것 증정품으로 받아온 것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름사입니다. 미름사에서는 원래 타이완 문학작품 중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었는데 이 현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밤에 신이 내려온다가 없더라고요. 미nem사 직원분께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책의 행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책들이 매대에 있다가 이제 한 권씩 막 남아있는 재고가 사라져요. 타이완 작가들 모아놓은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만 없는 걸로 봐서는 품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지 못하고 그 대신에 요거 2개를 가져왔어요. 67번째 천상갑, 천수홍 작가의 소설이고 꽤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이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나중에 주문하려고 했는데 원래 보려고 했던 책이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라도 건져오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패밀리데이 때 귀신들의 땅도 샀는데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가님이 2번째 책을 사버렸다. 그래서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작가인데 고창성이라는 작가의 피아노 조율사라는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음악과 관련이 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작가지만 내용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안에 페이지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량이에요. 이 천수홍 작가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얘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인 것 같아서 글씨가 너무 빼곡한 책보다는 또 이런 감성적인 느낌의 책이 읽고 싶을 때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잠깐 열어봤을 때는 되게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슈만, 베토벤, 그다음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피아노 조율사예요.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는 그런 장르인 것 같고 음악, 영혼, 자유 이런 단어들이 이 책 안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소설 중에서 이런 클래식 음악이나 콩쿠르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들이 가끔 있는데 거창성 작가의 책은 또 어떤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졌어요. 이번 도서전에서 해외 부스는 둘러보지 못했는데 혹시 내년에 방문을 한다면 해외 부스관도 좀 천천히 구경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해외 서적들 표지나 이런 내용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글씨는 못 읽겠지만 이 디자인이라던가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타이완 소설은 이렇게 2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nem사에서 구매한 2권이 있는데 하나는 세문전의 새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치입니다. 세문전 먼저 이야기해보면 원래 사려고 했던 책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려고 했던 그 리스트가 한 3개에서 4개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세문전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넉넉하게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스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문전의 모든 시리즈가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이 소량 전시되어 있는 게 오전에 품절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새끼라는 책은 원래 온라인 패밀리데이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 이미 봤던 내용이지만 원작 소설은 또 조금 다른 분위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영화 속 장면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전에서 민음사 부스도 복잡하지만 일단 대형 부스는 거의 다 줄을 서서 관람을 해야 되고 결제 줄도 좀 길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 위주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줄을 몇 번 서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가고 싶었던 부스가 있는데도 걷기 싫거나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대충 보고 이제 좀 그냥 나오게 되더라고요. 초반에 체력이 있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 위주로 방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민음사에서 구매한 마지막 책은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 알렉산드로 보파의 작품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진짜 충동 구매인데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일단 표지에 끌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한쪽 코너에 딱 한 권 이렇게 DP가 돼 있었는데 이 책 표지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바로 결제하기로 했어요. 이 책의 작가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물유전학 연구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과학자였는데 이런 연구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흥미로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이 비스코비츠는 어떤 생명체인가 봐요. 머리도 좋고 잘생긴 그런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암컷들이 구애하는 게 싫어서 잘생긴 외모를 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비스코비츠? 나는 누굴까라고 탐구하는 장면도 있고 사랑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음사에서는 이렇게 4권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북클럽 포인트를 써서 결제한 금액은 39,000원 정도예요. 원래는 상상독서단 기팔키링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품절된 게 너무 많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굿즈뿐만 아니라 책도 품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오후에 방문해서 물건이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전에 오픈런 하신 분들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오전에도 이미 품절된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방문하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현장을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재밌게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펭귄북스에서 구매한 2권인데요. 앤디 워홀의 뷰티라는 책과 그 다음에 존 버거의 Ways of Seeing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2권을 샀고요. 펭귄북스는 페이퍼백이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가볍고 얇은 책을 하나 사고 싶어서 이 책을 골라왔어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얇은 두께라서 고르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앤디 워홀에 한참 빠져있을 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때 봤던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서 이번에 한번 영어로 읽어보자 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읽어보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존 버거의 Ways of Seeing인데 이 책은 한글 번역서로 갖고 있어요. 열화당에서 나온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번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백이 훨씬 작고 가벼워서 얘는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는 조금 묵직한데 이 책은 휴대하면서 읽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가격은 앤디 워홀의 뷰티가 8,600원이고 그리고 존 버거의 책이 7,900원이었어요.
그리고 펭귄북스에서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가 있었는데 핀 버튼이 갖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미 품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쉽지만 책 2권만 구매를 하고 나왔어요. 보통 온라인 서점에서 해외 서적을 구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좋았어요. 책을 더 많이 구매하고 싶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6권이 끝입니다. 제가 백팩을 들고 갔었는데 제 아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아이가 구매한 동화책들과 제가 산 책들과 이제 여기저기 받은 물건들을 넣다 보니까 너무 어깨가 아프고 그 짐 가방이 정말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그냥 부스의 체험이나 구경하는 것들 위주로 관람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이뮤에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번 도서전에서 새로 나온 제품 같은데 이 이름이 색실 책갈피이고요. 3가지 디자인이 있었는데 저는 비둘기를 데려왔습니다. 이 비둘기 맞겠죠? 아무튼 새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달린 건 쪽지인 것 같아요. 책에다가 꽂았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한쪽을 걸쳐서 안에 넣고 그 다음 나머지 한쪽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꽂는 책갈피라고 합니다. 짜란!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끈갈피 형태의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오이뮤를 가는 게 저한테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걷는 게 힘들어서 더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이뮤에서 남은 예산을 다 쓰고 나오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쇼핑을 했습니다. 도서전을 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금액이 있는데 10만 원은 넘지 말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책을 6권 샀더니 이제 한 3만 원 정도 쓸 수가 있어서 그 3만 원은 오이뮤에서 다 쓴 것 같아요. 책갈피를 하나 더 샀는데 이거는 색 이름이라는 책갈피예요. 연청색을 구매했고 여기 안에 이슬아 작가님의 그 글의 일부분이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청바지 입은 날에 일어난다.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나 아직까진 느낌으로 가득 찬 그 다리가 청바지에 감싸여 있다. 적당히 빡빡한 연청색 진 속에서 겪는다.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사건을.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꽃 그림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이 책갈피들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책갈피를 하나 더 샀는데 이거는 계절의 효능이라고 적혀져 있는 북마크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책 모서리에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하는 책갈피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는 안 써봐서 살짝 어색한데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얘는 써보고 편한지 안 편한지 나중에 후기를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구매한 건 곰돌이 스티커. 오이뮤에서 나온 스티커는 처음 사보는데 이게 좀 귀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책들이 많이 있고 책 읽는 동물들이랑 그 다음에 CMYK 이런 잉크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즈가 먼슬리나 위클리에 붙였을 때 딱 맞는 사이즈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필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 계산하는 테이블 앞에 지우개랑 연필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핑크색 연필에 꽂혀서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안 써봤지만 아마 그냥 평범한 연필일 것 같아요. 특별한 연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왠지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자라고 해서 충동적으로 얘를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가면
책들은 기본적으로 1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이뮤 같은 경우도 조금 할인이 된 상태로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온라인 가격이 더 혜택이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그냥 기념으로 배송비 없이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거는 매장에 있던 귀여운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이뮤는 진짜 다 너무 귀여워서 아무거나 골라도 예쁜 것 같아요. 부스가 작은 거에 비해서 손님이 굉장히 많아서 줄을 이렇게 바깥에 통로 쪽까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오이뮤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전시 기념품으로 진짜 여러 가지 무료로 나눠주시는 것들을 받아왔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무료로 나눠주시는데 이제 나중에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차마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거는 창비 부스에서 받은 핀 배지.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창비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 부스 이벤트였는데 이렇게 나를 뭐뭐한 것은 뭐뭐다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이걸 붙이고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벽에 붙이지 않고 제 일기장에 사용하려고 스티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창비에서 받아온 엽서들이에요. 그림이 귀여워서 가져왔는데 엽서 뒷면에는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과 소설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노트도 받아왔는데 이거는 인스타 스토리 이벤트에 참여하면 이렇게 노트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연습장으로 쓰기 좋은 플레인 노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창비 부스가 복잡해서 영상은 많이 못 찍었는데 이것저것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굿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스티커 같은 거를 나눠주는 부스도 있었고 이거는 아이가 받아온 거라서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스티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카드나 책갈피를 나눠주는 부스가 꽤 많았는데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을류출판사의 부스에 걸려있던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왠지 눈에 들어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스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는데 뭔가 멋있는 문장이 많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종이 회사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림페이퍼 부스에 다녀왔어요. 현장에서 샘플 종이 5개가 전시되어 있어서 5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드로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오 드로잉, 그 다음에 네오 펜시라는 종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는 줄이 그어져 있어서 이거 엽서나 편지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뚜기에서 받은 건데 오뚜기랑 다산북스가 콜라보한 부스가 있어서 오뚜기 제품으로 인쇄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오뚜기 부스에서 저는 라면하고 계란하고 그리고 버섯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버섯을 분실해서 이렇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스에 가면 이렇게 타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고리가 있는데 걔가 품절이라 그래서 저는 구멍만 뚫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있는 군번줄로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렇게 귀여운 키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닦고 할 때 써도 귀여울 것 같아요. 노란색 벽면에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건 오뚜기에서 제공하는 요리 레시피가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다산북스 책에 실린 문장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노트 표지 꾸밀 때 엽서처럼 써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으면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뚜기에서 전시한 굿즈 코너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엽서는 야옹이와 관련된 엽서 2장을 어디선가 받아왔는데 한 개는 야옹서가고 이 한 개는 아이가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귀여운 엽서들 많으니까 다니면서 책이랑 엽서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스 곳곳에 무료 엽서나 부채, 책갈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집어오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짠! 그리고 또 고양이 아이템인데 이거는 알라딘에서 받아온 책갈피 겸 쿠폰이에요. 이 뒷면에 쿠폰 번호가 있어서 알라딘 회원이신 분은 현장에서 바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1,000원에서부터 최대 30,000원까지 랜덤으로 나온다고 하니 받은 다음에 한번 쿠폰 번호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집에 와서 이 쿠폰을 넣어봤는데 좀 10,000원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7월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조만간 알라딘에서 책을 한 권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10,0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이었는데 이 1,000원짜리 적립금은 카페에 주문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알라딘 드립백을 구경하려고 갔는데 전자책 구경하다가 깜빡하고 안 사왔어요. 그 현장에서 알라딘 굿즈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음료랑 간식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주는 커피도 있기 때문에 관람하다가 좀 목이 마를 때 잠깐 들려서 쉬어가면 좀 좋더라고요. 그 안에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잠깐 쉬어가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메가박스 쿠폰을 받았는데 이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코엑스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영사에서 받아온 문장 카드들이에요. 여러 가지 문장을 고를 수 있어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나름 마음에 드는 것만 추린다고 했는데 꽤 많이 가져왔어요. 이번에 김영사에서 굿즈를 다양하게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할 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카드랑 클립이랑 요 끈하고 단추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단추는 품절이 돼서 끈하고 클립만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단추를 끼우고 그 다음에 클립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샘플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바로 조립을 못하고 집에 와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단추가 없기 때문에 끈만 엮어서 이런 식으로 클립으로 고정을 해주면 여러 가지 문장을 묶어서 이렇게 책갈피처럼 쓸 수 있어요. 제가 갔던 시간에 인기 있던 문장은 정여울 작가님의 감수성 수업에 나오는 구절이 좀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창가의 토토 그 후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제가 창가의 토토를 최근에 읽고 싶어서 계속 위시리스트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 문장이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고른 책들이고 이제 아이가 골라온 그림책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꼬마랑 같이 들어갔는데 아이가 입장하자마자 이제 자기의 관심에 맞는 그림책을 이제 찾아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옐로스톤 부스였는데 여기에서 2가지 책을 골라왔습니다. 마스와 미스의 특별한 침대 그리고 뽀뽀는 무슨 색일까? 이 2권을 가지고 왔고 저도 처음 방문하는 거라서 아이가 갔을 때 좀 볼만한 게 있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동화책을 주로 취급하는 부스에 가면 현장에서 대표님이라던가 작가님이 직접 부스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꼬마 손님이 방문하는 순간 정말 반가워해 주시고 이것저것 막 기념품도 더 하나라도 챙겨주시려고 하고 책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아이도 좀 재미있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권을 가지고 왔고 책과 관련된 활동지들도 이렇게 같이 받아왔습니다. 이 책을 오늘 아이랑 읽었는데 읽고 나서 그림책에 나오는 활동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귀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전에 가면 이런 에코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책을 구매하고 나서 기념품으로 주시는 것도 있고 이벤트로 인스타나 뭔가 참여했을 때 에코백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책을 구매하다가 가방이 부족한 경우여도 별로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에코백이 한 2개 이상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트비라는 부스도 방문을 했는데 이것도 아이가 직접 골라온 책들이에요. 쌀로 만든 별이랑 좀비 만두라는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아직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한테는 좀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읽어줄 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글밥을 좀 많이 삭제하고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읽어주긴 했는데 그림체랑 내용이 딱 꼬마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아이도 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 설정이 음식들이 오래돼서 좀비가 되었다라는 설정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풀어낸 책인 것 같아요. 평소에 아이 책을 고를 때 이제 서점에서 아이가 직접 고르거나 아니면 제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아이가 직접 고르고 또 작가님이나 그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험이 또 색다른 것 같고 굉장히 좋았어요. 수요일 첫날 오후에 방문했던 국제도서전 후기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내년에도 시간이 된다면 꼭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제가 구매한 책이랑 물건들은 독서노트 쓰는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서 감상도 나중에 올려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